당신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순간 시계가 멈춥니다. 아니, 거꾸로 갑니다. 이건 SF 영화가 아닙니다. 물리학의 방정식이 말하는 진짜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블랙홀을 시간이 사라지는 구멍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블랙홀은 시간이 극단으로 뒤틀리는 곳이죠. 그리고 그 뒤틀림 속에 과거로 가는 문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1960년대 한 수학자가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다시 풀다가 기묘한 걸 발견합니다. 블랙홀 안쪽에는 우리가 아는 시간과 공간이 자리를 바꾼다는 것을요. 지금부터 우리는 블랙홀 속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강의 흐름이 어떻게 역전되는지 목격할 겁니다. 1915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방정식 하나를 칠판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이 방정식이 우주의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중력이 힘이 아니라 시공간의 휘어짐이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무거운 물체 주변에서는 공간만 휘는 게 아닙니다. 시간도 함께 휩니다. 지구 표면에서 시계는 우주 공간보다 느리게 갑니다. 차이는 100억 분의 1초 수준이지만 GPS 위성은 이걸 보정하지 않으면 하루에 11km씩 오차가 생깁니다. 중력이 강할수록 시간은 더 느려집니다. 태양 근처에서는 지구보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중성자별 근처에서는 더 극단적으로 느려지죠.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중력이 무한대가 되면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1916년 카를 슈바르츠 실트가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정확한 해를 찾아냅니다. 그는 러시아 전선에서 참호 속에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하죠. 어떤 천체든 충분히 압축하면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경계가 생긴다는 것을요. 사건의 지평선. 이 이름은 우연이 아닙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가면 수평선 너머는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랙홀의 지평선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은 절대 밖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빛조차 탈출하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지평선을 통과하는 순간 시간과 공간이 역할을 바꿉니다. 밖에서 볼 때는 당신이 지평선에 가까워질수록 느려지다가 결국 멈춰 보입니다. 당신의 시계는 점점 천천히 가고 당신의 몸은 적색 편의로 어두워지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당신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당신은 아무 이상도 느끼지 못한 채 지평선을 통과합니다. 시계는 정상적으로 갑니다. 뒤를 돌아보면 우주 전체가 빠르게 돌아가는 게 보입니다. 별들이 태어나고 죽고 은하가 충돌하고 시간이 가속됩니다. 이게 첫 번째 단서입니다. 블랙홀은 시간을 느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관점에 따라 시간 자체를 재배치합니다. 1963년 뉴질랜드 수학자 로이커가 새로운 해를 발견합니다. 회전하는 블랙홀의 해입니다. 우주의 모든 천체는 회전합니다. 별도, 행성도, 은하도 회전하죠. 블랙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회전하는 블랙홀은 정지한 블랙홀과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회전하는 블랙홀 주변에는 에르고스피어라는 영역이 생깁니다. 이곳에서는 공간 자체가 블랙홀과 함께 회전합니다. 당신이 가만히 서 있으려 해도 공간이 끌고 가버립니다. 마치 강물 속에 서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안쪽입니다. 커 블랙홀의 중심에는 특이점이 하나의 점이 아니라 고리 형태로 존재합니다. 링 특이점이죠. 이론상 이 고리를 통과하면 시공간이 완전히 재구성됩니다. 물리학자들은 이걸 닫힌 시간선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미래로 가는 길이 과거로 되돌아오는 루프입니다. 그래서 커 블랙홀이 과거 여행의 열쇠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1960년 로저 펠로즈는 시공간을 그림으로 그리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합니다. 복잡한 4차원을 2차원 종이에 압축하는 기법이죠. 이 다이어그램에서 블랙홀의 내부 구조가 한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한 게 보입니다. 블랙홀 안쪽에는 과거로 향하는 경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블랙홀에 들어가면 특이점에서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슈바르츠 실트 블랙홀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회전하는 블랙홀에서는 링 특이점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또 다른 우주가 펼쳐집니다.
펠로즈 다이어그램은 이 경로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문제는 이 경로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양자요동이 이 특로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통과하면 시간의 방향이 바뀝니다. 블랙홀은 단순한 파괴의 구멍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의 규칙이 다시 쓰이는 곳입니다. 1988년 킵손이 칼 세이건의 요청으로 계산을 시작합니다. 세이건이 SF 소설을 쓰는데 과학적으로 가능한 타임머신이 필요했거든요. 손은 웜홀이 이론상 가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웜홀은 시공간의 지름길입니다.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연결하는 터널이죠. 하지만 웜홀을 안정화하려면 음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음의 에너지는 일반 물질과 반대로 중력을 밀어냅니다. 이게 존재할까요? 놀랍게도 양자역학에서는 존재합니다. 카시미르 효과라는 현상에서 음의 에너지가 관측됩니다. 두 금속판을 진공에서 아주 가까이 놓으면 판 사이의 진공 에너지가 바깥보다 낮아집니다. 음의 에너지죠. 물론 그 양은 극미량입니다. 하지만 원리적으로는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음의 에너지가 있다면 웜홀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웜홀의 한쪽 끝을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 시간 차이가 생깁니다. 그걸 통과하면 과거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타임머신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시간 순서 보호 가설을 제안합니다. 우주의 법칙이 타임머신을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주장이죠. 실제로 타임머신에는 역설이 따라붙습니다. 할아버지 역설이 대표적이죠. 과거로 가서 할아버지를 죽이면 당신은 태어나지 않고, 그럼 할아버지를 죽일 수 없고, 그럼 당신은 태어나고, 무한 루프입니다. 호킹은 이런 역설이 생기기 직전에 양자 효과가 타임머신을 파괴한다고 주장합니다. 웜홀에 입자가 들어가면 무한 루프를 돌며 에너지가 축적되고 결국 웜홀이 폭발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물리학자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킵손은 호킹의 주장에 반박합니다. 양자역학의 다중세계 해석을 사용하면 역설이 사라진다고 주장하죠. 과거를 바꾸면 우주가 분기해서 다른 타임라인이 생긴다는 겁니다. 당신은 다른 우주의 과거로 가는 거니까 역설이 없습니다. 논쟁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물리법칙이 타임머신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면 과거로 갈 수 있을까요? 표면적 답은 아마도 안 됩니다입니다. 대부분의 블랙홀은 당신을 조성력으로 찢어버릴 테니까요. 하지만 진짜 답은 훨씬 더 미묘합니다. 초대질량 블랙홀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은하 중심에 있는 수십억 태양 질량의 블랙홀은 지평선 근처에서 조성력이 약합니다. 당신은 무사히 지평선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블랙홀이 충분히 빠르게 회전한다면 링 특이점이 존재할 겁니다. 이론상 그 고리를 통과하면 시공간 구조가 바뀝니다. 시간이 공간이 되고 공간이 시간이 됩니다. 이 영역에서는 미래라는 방향이 당신이 들어온 과거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가는 게 과거로 가는 겁니다. 당신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과거가 우리 우주의 과거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른 우주의 과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시공간이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진 영역일 수도 있고요. 인류 문명이 충분히 발전하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까요? 타입이 문명, 즉 별 하나의 에너지를 전부 쓸 수 있는 문명이라면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블랙홀을 만들고 회전시키고 제어할 수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양자중력 이론을 완성하는 겁니다. 현재 물리학은 두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죠. 하지만 이 둘은 서로 양립하지 않습니다. 블랙홀 내부처럼 중력과 양자 효과가 동시에 극단인 곳에서는 둘 다 작동을 멈춥니다. 우리는 블랙홀 안에서 진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끈이론, 루프 양자중력, 인과집합이론 등 수십 가지 후보가 있지만 아직 증명된 건 없습니다. 그 이론이 완성되는 날 우리는 특이점 너머를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야 알게 될 겁니다. 과거로 가는 문이 정말 거기 있는지를요. 혹시 이미 그 문을 통과한 존재가 있을까요?
우주 어딘가의 고등 문명이 과거로 돌아가 역사를 바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곳입니다. 물질의 끝이자 시간의 경계입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과거와 미래의 구분, 원인과 결과의 순서, 심지어 존재와 비존재의 경계마저 흐릿해집니다. 과거로 갈 수 있느냐는 질문은 사실 더 큰 질문의 일부입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왜 과거는 기억되고 미래는 열려 있는가? 왜 엔트로피는 증가하고 계란은 깨지기만 할까? 블랙홀은 이 모든 질문의 실험실입니다. 우리는 아직 답을 모릅니다. 하지만 질문하는 법은 압니다. 그리고 그게 인류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언젠가 누군가 블랙홀 지평선을 넘을 겁니다. 실제로든 시뮬레이션으로든 수학적 계산으로든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시간의 강이 역류하는 걸 목격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과거와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분리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시간은 강이 아니라 바다이고 우리는 그 표면에 떠 있는 조각배일 뿐이라는 것을요. 블랙홀은 그 바다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그곳에 과거로 가는 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